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은 스님에게 절을 올렸고 백성은 절에 가서 복을 빌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 종교는 분명 불교였지만 정작 관리는 모두 유학자였습니다. 불경이 아닌 공자와 맹자의 글을 공부했고 과거 시험은 유교 경전으로 치렀죠. 고려는 왜 이런 모순된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고려 건국의 정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는 수많은 호족 세력이 존재했고 민심도 제각각이었죠. 왕건은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택했습니다. 불교는 지역마다 깊게 뿌리내린 신앙이었고 스님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였죠. 왕건은 사찰을 후원하고 스님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며 불교를 통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왕권을 정당화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불교를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고려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부처의 가호로 정치를 한다고 믿었고 나라의 큰일마다 불교 의식을 올렸습니다. 왕실은 사찰을 짓고 스님에게 관직을 주었으며 국사나 왕사라는 칭호를 통해 정치 자문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 같은 경전 편찬 사업도 이 시기에 시작됐는데 이는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외침과 재난 앞에서 백성과 국가가 함께 만든 신앙적 방패였죠.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했고 백성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교가 국가의 제도를 설계하거나 행정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권위는 불교가 담당했지만 실제 나라를 움직인 제도는 유교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왕이 부처에게 기도하던 순간에도 나라의 법과 행정은 유교 경전에 따라 움직였죠.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은 오직 유교 경전으로 치러졌고 공자의 논어, 맹자, 오경삼사 같은 고전이 필수였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얼마나 체화했는지가 관직 등용의 기준이었죠. 백성의 삶을 규율하는 법령도, 세금을 걷는 제도도, 관료의 인사평가도 모두 유교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기 위해선 유학자가 되어야 했고 실제로 조정에는 유교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 포진했습니다. 이처럼 불교가 정치의 상징이었다면 유교는 행정의 설계도였습니다. 국가는 불교로 자신을 꾸미고 유교로 자신을 굴린 셈이죠.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출세의 길이자 권력을 얻는 관문이었습니다. 시문에 능하고 유교 경전을 꿰뚫은 자만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반대로 불교에만 몰두한 사람은 현실 정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세의 길은 유학이었고 불교는 내면의 수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의 나라에서 권력은 유교적 지식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이중구조는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불교는 왕실의 정통성을 뒷받침했고 유교는 제도를 통해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균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세기 무신정변 이후 문신 관료가 몰락하고 무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불교는 점점 정치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찰은 세금을 피하고 승려는 권세를 누리며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점점 신앙이 아닌 정치의 수단이 되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등장한 것이 성리학이었습니다. 원 간섭기를 거치며 들어온 이 새로운 유교 사조는 기존의 불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는 국가를 좀먹는 사치와 방종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성리학자들은 개혁의 이름으로 불교 세력을 몰아냅니다. 고려 말 공민왕대엔 승려가 되기 위한 공식 시험인 승과가 아예 폐지되기도 했죠. 이제 불교는 국교가 아닌 국가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조선 건국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교로 삼고 불교는 억불 정책 아래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의 이중구조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조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었던 것이죠. 불교가 마음을 다스리고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던 고려. 그렇게 종교와 정치가 서로 다른 영역을 책임졌던 시대. 그 공조는 때로는 조화로웠고 때로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무엇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할까요?